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 하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딱 콕 집어가지고 4대 유망 소비 업종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회복에 이제 주도를 뭐를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고민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그리고 투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한 거죠. 정부가 돈 왕창 집어넣고, 이제 코로나가 있건 말건 간에 공장을 돌려라.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생산은 했지만 소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과잉 생산으로 그렇죠. 재고가 쌓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만 다행스러운 게 중국은 중저가 제품을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가 생산이 중단이 됐다 보니까 중국 제품의 수요가 컸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것이 값까지 싸니까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 중국의 전체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한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이것이 80%가 넘는 상황이 돼서 내수 부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내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2021년에 중국 경제를 놓고 보면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작년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한 5에서 6% 정상화를 가지만 중국은 이참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 소비,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수요 측 개혁 그리고 쌍순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시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돈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커추항반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이익이 안 나더라도 성장성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다 상장시키면서 IPO를 하면서 돈을 모아주는 이 역할을 또 하라는 것이고, 또 금융시장을 지금 개방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져야만이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이즈도 지금 빨리 키워라.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이 임금 소득만 갖고서는 소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산성 소득, 캐피탈 게인을 이제 높여야 소비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투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본시장도 높여라.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지금 자본시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2021년은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은 최근 4년 동안은 공급측 개혁, 그 설비 투자 줄이고 과잉 재고 줄이고 부채 줄이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 2021년에는 그것은 일단 접어놓고, 이건 4년 동안 줄였으니까 이제는 수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늘릴 것인가, 이걸 포커싱하고 이걸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에다 모든 정책이 다 이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핵심 키워드는 수요고, 그것이 기존에 중국 정책이 공급측 개혁을 했었다면 올해부터는 수요측 개혁으로 크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2021년에 하겠다는 8가지 핵심 이 정책 중에서 보면 이 3번의 내수 확대 전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 공급망 통제 능력 강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소비 확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소비 육성 정책을 내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놓고 보면 12개 부서가 공동으로 이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래 하는 정책을 발매를 합니다. 네. 그 12개 부처가 모여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책 수혜를 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5일에 상무부하고 12개 부서가 합동으로 주요 소비 확대인 농촌 소비 잠재력 이제 촉진을 위한 이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서 네.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4가지 산업입니다. 자동차, 가전, 음식료, 물류예요. 자동차, 가전, 음식료, 물류 요 그렇습니다. 4가지가 4대 소비 유망 업종으로 12개 부처에서
도출해내. 그렇습니다. 네. 뭐 유망업종이란 육성하겠다는 업종이죠. 육성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유망업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2007년부터 최근 한 13년을 놓고 보면 1차 소비 확대 시대가 2010년부터 12년이었고 2차 소비 확대 시가 16, 17년인데 지금 이 2020년 후반부터 드디어 이제 3차 소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자동차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불황에 누가 자동차를 사 그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가 자동차입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자동차가 지금 중국 소비재 판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팔게 하면 이게 철판 그리고 기계 뭐 내장재 이게 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게 이 수요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하는데 도시 지역의 제한을 좀 줄인다.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처파이라고 그러는데 번호판을 한 달에 예를 들면 5,000개, 2만 개로 제한을 해버려요. 돈이 있어도 차는 사지만 번호판이 없어서 이게 차를 못 몰고 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큰 그 소비 촉진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낡은 차를 폐기하고 새 차를 사면 2조 환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것도 대대적으로 늘리는데 요거를 전기차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충전소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차가 갑자기 왕창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경차를 세울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장애인 뭐 주차장처럼 경차 파킹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기차를 세울 수 있는 스페셜리 대접해주는 이런 주차장도 건설하고 그래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 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차 소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기차, 비아리라든지 뭐 니오라든지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을 많이 봤지만 그것 말고 전통 자동차 회사 지금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가 상해자동차고 2등이 장안, 3번이 지리, 4등이 동풍, 5번이 장성자동차 이런 순서인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구정에 특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하반 그 4분기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를 놓고 보면 의외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배경에는 바로 정부가 2021년에 자동차 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의 수혜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정책 수혜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장성자동차나 지리자동차 같은 회사가 굉장한 이제 주목을 받았고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트렌드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 수요가 있었고 자동차였네요, 자동차. 네.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조정받는 것 없이 그냥 쭉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도 중국이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빨간 색깔이 2020년인데 이것이 18년, 19년보다 더 높이 네. 이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석유전자 둘 다. 그래서 자동차가 호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월별 판매 대수를 보면 이제 상반기에는 뭐 별로 힘을 못 받지만 하반기 들수록 아주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리고 석유 자동차도 똑같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도 소형 3사들의 판매가 이제 연중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특히 샤오펑 같은 경우는 6배 가까이 이제 1월달하고 12월달하고 판매 대수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리오토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이 비중이 많이 커진 것은 이 작은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이게 대거 등장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월 초에 그것도 1월 31일 지나고 2월 이제 1일에 바로 중국의 소형 전기차 회사들이 우리가 몇 대 팔았다고 통계를 바로 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효과도 물론 노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쇼를 하는 홍보 효과를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는 하지만 문제는 아마 2021년부터는 작년에 보니까 전기차가 대략 한 64개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지금 발을 담그는 회사가 96개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2021년은 자동차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들이 이제 물량 공세에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한판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이 뭔가가 조금 조급하다. 구린 냄새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소형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6월 이후로 대거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형 3사 자체의 증가율도 높지만 상대적인 점유율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형 3사들 같은 경우 니오나 뭐 리오타나 샤오펑은 자기네가 전달 대비 얼마 늘었고 특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몇 배가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혹하면 안 되고 전체 시장에서 이 회사들의 마켓쉐어가 얼마나 가는지를 보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전기차 시장을 볼 때, 그 회사를 볼 때, 전체적인 판매량도 보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점유율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시장이 커지는 것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전업종을 봐야 되는데, 가전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큰 소비 품목이 가전이다 보니까, 헌가전을 바꿨을 때 이제 세금에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 썼던 방식인데 요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폐기물 이것도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가전제품 이제 리사이클링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전제품은 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구매세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가전회사 메이디나 거리나 하이얼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게 이제 이 가전 소비 육성 체계 대표적인 수혜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전업종도 보면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네.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가전업체가 잘 안 가기로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들 메이디, 거리전기, 하이얼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다시 조금 주목받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나 레스토랑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타격받은 게 이제 식당업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외식 문화가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외식 소비 이런 쪽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하이디라오 같은 회사, 네. 그 허거 만든. 그죠, 네. 후어구 회사,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그 소비 확산 전쟁 중에서 음식료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도 지금 이제 신선한 채소,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큰데, 그래서 농촌의 소득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신선한 채소를 우리 뭐 마켓컬리처럼 바로 배달을 하게 되면 이 도시민들도 수혜를 보고 농촌의 사람들도 이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하미과라고 우리 같은 참외하고 수박을 섞은 그런 과일을 많이 먹는데 이게 저 신장에서 그 나는 거예요. 거리가 3,500km나 돼요. 네. 근데 이건 뭐 오다가 보면 다 익어버리고 썩어버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물류 시스템 또 이제 그 콜드체인 시스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일거양득의 묘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냉동 물류 체인을 2021년에 대거 보급하겠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 냉동 물류 체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인프라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징동이나 이런 데들이
그 징동 같은 경우가 이제 물류 체인을 아리바바보다 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콜드 체인을 같이 갖춘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고 네.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정부가 지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정책 지원을 12개 부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가전, 자동차, 가전, 음식료, 물류 요 4개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금년도가 중국이 그 소비가 역시나 이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밀고 있는 소비가 뭔지 요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자동차, 가전, 음식료, 이 농촌 콜드체인 시스템 요게 들어와 있다. 네. 그렇게 볼수록 앞으로도 뭐 요런 업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하면 정책이죠. 특히 이제 4대 유망 업종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뭐 자동차 가전은 저희가 뭐 소장님과 예전부터 방송하면서 많이 강조하셨던 업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음식료나 농촌 물류 시스템은 좀 생소하고,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저도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